안녕하세요. 자, 이어서 우리 가족 치료 모델 보겠습니다. 해결 중심 가족 치료인데요. 1번에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사고 실천 모델은 클라이언트의 자원, 건강성, 성공 경험에 초점을 둔다. 탈이론적, 비규범적이다. 현재와 미래, 그 다음에 자문가 역할을 한다. 자, 여기서 일단은 이거 딱 보니까 강점 관점인 것 같죠? 강점 관점이 인파운트 모델인가? 권한부여 모델인가? 또는 역량 강화 모델인가? 보려고 했더니 전혀 나와 있지 않죠. 그죠? 그래서 이제 지금 이거는 해결 중심 가족 모델입니다. 그죠? 특히 이제 해결 중심 가족 모델 탈이론적이고 비규범적이라고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2번. 옳지 않은 것인데, 이론적이고 규범적이다. 틀렸죠? 나머지 맞는 문장도 왜 맞는지, 그리고 이제 그것이 맞는 문장인 거. 이렇게 알고 있어야죠. 변화를 불가피한 것으로 인식하죠. 현재와 미래 지향하고, 클라이언트와 협동 작업, 그 다음에 질문자 역할 또는 자문가 역할. 자, 그 다음에 3번. 14회 때인데 이론적이고 규범적이다. 또 틀렸죠? 자,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던 예외적인 상황. 그래서 예외 질문을 하게 되죠. 해결 과제를 수립할 때 클라이언트보다 사회복사의 견해를 우선시한다. 아니죠?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의 협력이에요. 여기서는. 그래서 해결 방안도 사회복사가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사회복사와 클라이언트가 함께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옳은 거. 규범적이다. 또 틀렸죠? 자, 탈이론적이고 비규범적인데 자꾸 이거가 장난치는 거 볼 수 있어요. 그죠? 과거를 지향한다. 아니죠? 다만 이제 과거의 성공 경험을 중요시 여기는 하죠. 그거 조심해야 돼요. 자, 병리적 틀렸죠? 강점 관점의 시각을 취하니까. 원인 규명. 이것도 틀렸습니다. 변화는 항상 일어나며 불가피하다. 그게 맞죠? 즉 다시 한번 원인 규명과 문제 발전 과정에 관심을 두기보다 해결 방안 구축 과정에 초점을 둔다는 거 해설 잘 참조하시고. 자, 5번. 다음과 같은 목표 설정을 주로 하는 사회복지학 모델은 작고 구체적이며 행동적일 거, 클라이언트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클라이언트가 갖고 있지 않는 것보다 갖고 있는 것. 자, 긍정적. 그 다음에 목표를 문제 해결의 시작으로 간주한다. 해결 중심 모델입니다. 자, 6번. 해결 중심 모델의 개인 목표 설정 원칙. 자, 아까 지금 이게 16회 때 목표 설정과 관련된 내용이 나왔었어요. 근데 또 이번에 또 나왔죠. 그래서 그 6번에 4번 보면 있는 것보다 없는 것에 관심을 둔다. 아까 뭐라고 했어요? 클라이언트가 갖지 않는 것보다 갖고 있는 것에 초점을 둔다고 아까 16회 때 이미 나왔죠. 근데 그거 가지고 장난쳤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맞는 것대로 좀 알고 있어야 하고. 자, 그다음에 7번. 해결 중심 모델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클라이언트 지향적 모델이고요. 이게 이제 한계점에서 일부 사회복사들이 이걸 임시 대응적 기법이라고 여긴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비판점이고, 메시지 작성과 전달 과제를 활용한다. 사회복사와 클라이언트 간 협력적 관계 맞죠? 문제가 해결된 상황을 가정하게 만드는 것은 기적 질문이죠. 대처 질문이 아니라. 자, 8번 옳은 것은 클라이언트의 문제 원인을 심리 내부에서 찾는 것은 정신 역동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앞서 우리가 정신 역동 모델이 그 들러리로 나왔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지금 여기서는 아예 그 내용을 가지고 물어봤는데, 그 내용을 집어넣었는데, 자, 의료 모델을 기초로 문제 중심의 접근을 지향한다가 아니라 얘는 강점 관점이죠. 이건 병리적 관점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다양한 질문 기법을 활용하여 클라이언트와 대화하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해결 지향적 질문이라고 하는 강점 관점 실천을 위한 질문, 변화 질문부터 시작해서 쭉 나오는 거. 자, 클라이언트의 준 것들 인식 강점보다 문제 자체 틀렸죠? 바뀌었습니다. 신속한 문제 해결을 위한 행동 변화를 위한 새로운 전략을 가르친다. 행동 변화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죠? 이미 알고 있는, 클라이언트가 이미 알고 있는 문제 해결 방안을 생각해내도록 돕는 거예요. 자, 다음에 9번. 해결 중심 모델에 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사회복사는 클라이언트를 변화시키는 전문가가 아니라 변화에 도움을 주는 자문가 역할, 또는 그 다음에 질문가의 역할이죠. 자, 문제의 원인과 발전 과정에 관심을 두기보다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본다. 이것도 지금 바뀐 거죠.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은 강점, 자원, 능력을 가지고 지금 그죠? 그러니까 문제 원인 발전 과정보다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거. 그러니까 이건 맞는 거죠. 자, 모든 사람은 강점과 자원,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거고. 자,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의 견해를 존중합니다. 클라이언트의 과거에 관해 깊이 탐색한다. 틀렸죠? 자, 과거를 깊이 탐색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관해 깊이 연구하지 않고 현재와 미래에 적응하는 것에 도움을
돕는 데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다시 한번 10번. 삶의 변화는 불가피하며 작은 변화가 더 큰 변화로 이어진다. 모든 문제는 예외가 있다. 그래서 예외 질문을 그래서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변화는 불가피하다. 그죠? 그래서 이제 문제가 발생되는 변화도 있지만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 변화도 있다. 라고 하는 것인데, 클라이언트는 자기 삶의 주체이고 자신에게 중요한 사람과 일에 대해 가장 잘 아는 전문가이다. 그죠? 해결 중심 모델 강점 관점에서 이렇게 보는 건데요. 자, 그다음에 11번. 해결 중심 모델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은 클라이언트에게 대처 행동을 가르치지 않는다고 했죠, 아까? 훈련하면서 부적응을 해소하도록 하는 것은 인지행동 모델이에요. 탈이론적이고 비규범적이고 클라이언트 견해를 존중하죠. 이미 나왔던 조문들이, 문장들이죠. 이거 다 아까 9번에서 클라이언트 견해를 존중한다. 그리고 우리가 탈이론적 비규범적인 거는 장난을 아까 막 쳤잖아요. 틀리게끔. 자, 문제의 원인을 클라이언트의 심리 내적 요인에서 찾는 건 정신역동 모델.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자원 혹은 기술 부족으로 보는 것은 과제 중심 모델. 문제와 관련된 환경과 자원을 사정하고 개입 방안을 강조하는 것도 과제 중심 모델입니다. 자, 12번. 어느 날 밤 당신이 자고 있는 동안 기적이 일어났어요. 뭐예요? 이거 기적 질문이죠? 자, 13번. 아버지가 술만 마시면 심하게 때리고 그게 너무 고통스럽고 견디기 어려워. 그 수준이 10점의 날들이 연속이라고 했지. 10점이니까 척도 질문인가? 라고 했는데, 그런데 혹시 때리지 않은 날도 있니? 뭐예요? 예외 질문이죠. 자, 그 다음에 14번. 옳은 것인데 처음 상담 오셨을 때 0점이고 개인 목표가 달성된 상태가 10점이라고 한다면 지금 당신 상태는 몇 점입니까? 이거 척도 질문이죠. 아드님과의 관계가 지금보다 조금이라도 나았을 때가 언제였나요? 예외 질문 맞습니다. 그죠? 자, 간밤에 기적이 일어나. 척도 질문이고요. 이처럼 어려운 상황에서도 어떻게 지금까지 견디어볼 수 있었나요? 대처 질문, 생존 질문, 극복 질문인 거죠. 기적 질문이 아니라. 자, 문제가 해결된다면 이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기적 질문이죠. 당신이 자고 있는 동안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가정하고 만약에 문제가 해결되었다면 그래서 당신이 뭘 보고 알 수 있나요? 기적 질문입니다. 자, 15번. 옳지 않은 것인데 두 분이 매일 싸운다고 하셨는데 혹시 싸우지 않는 날도 있었나요? 예외 질문이죠.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겨내기 위해 가족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가 아니라 대처 질문은 그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 어떻게 대처해 왔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관계성 질문. 당신의 어머니는 이 상황에서 당신이 무엇을 해야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고 말씀하실까요? 그죠? 당신의 어머니가 여기 있다라고 가정하고 제가 당신이 문제가 해결되었 당신 어머니한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어떻게 어머니는 답변하실까요? 그죠? 이게 이제 관계성 질문입니다. 밤새 기적이 일어나서 이 기적 질문이죠. 상담 예약을 하신 후부터 지금까지 지금 시간이 좀 지났는데 그동안 상황이 좀 바뀌었나요? 이게 변화 질문이죠. 16번. 해결 중심 모델의 질문 유형 중 대처 질문에 해당하는 것은 자,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을 때는 어떤 상황인가요? 그래서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던 상황이 있었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A 질문이죠. 문제가 해결된다면 당신 생활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그죠? 이제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를 상상하게 만든 게 기적 질문이에요. 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더 나빠지지 않고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대처해 왔길래? 그죠? 대처 질문입니다. 치료를 받으러 왔을 때 10점. 이게 이제 지금 몇 점인가요? 척도 질문이죠. 간밤에 기적이 일어나. 기적 질문이죠. 자, 그다음에 17번. 관계성 질문에 해당하는 것은 문제가 발생되지 않은 때는 언제인가요? 아까 나왔는데 바로 예외 질문이죠. 문제와 가장 관련 있는 상황은 어떤 경우였나요? 이건 좀 이제 애매한데, 자, 그다음 이제 문제가 해결되면 당신의 상황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기적 질문이죠. 이런 문제는 누구와의 관계에서 더 심하게 느끼셨나요? 이것도 좀 애매하고요. 당신의 아버지께서는 문제가 해결된 상황에 어떤 말씀을 하실까요? 그죠? 이게 맞죠? 5번이. 그죠? 자, 18번. 해결 중심 모델에서 사용하는 질문 기법과 이에 관한 예로 옳은 것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견딜 수 있었나요? 그죠? 견딜 수 있었던 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대처 질문이죠. 남편이 여기 있다면 하고 물어보는 거. 당신이 어떻게 하는 것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고 말을 할까요? 이게 이제 관계성 질문이죠. 자, 잠이 안 와서 힘들다고 했는데 잠을 잘 잤다고 느낀 때는 언제인가요? 혹시 잠을 잘 잤던 적이 있었나요? 예외 질문이죠. 지난 일주일간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변화 질문이고요.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던 때는 언제인가요? 예외 질문이죠. 예외 질문. 자, 19번. 옳지 않은 것인데 두 분이 싸우지 않을 때는 어떠세요?
그래도 두 분이 싸우지 않았던 적이 있었나요? 예외 질문이죠. 매일 싸운다고 하셨는데 안 싸운 날이 없었나요? 예외 질문 맞습니다. 자녀에게 잔소리하는 횟수를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요? 자, 대처 질문. 자, 그 다음에 첫 상담 이전 변화, 상담 신청 후 지금까지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자, 밤새 기적이 일어나서, 그죠? 기적 질문 다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번. 해결 중심 모델을 사용하는 질문 기법과 그에 관한 예로 옳은 것은 재혼하신 아버지는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그죠? 아버지가 여기 있다라고 생각하고 아버지한테 물어봤을 때, 그래서 이제 1번입니다. 관계성 질문. 처음 상담했을 때 지금 스트레스를 비교한 지금 몇 점인가요? 척도 질문이죠? 자, 어떻게 하면 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 같나요? 자, 그러니까 예외 질문인데 당신이 그래도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던 적이 있었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거든요. 결국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던 거 어떻게 하면? 그래서 이제 그게 예외 질문이 되겠고, 당신은 그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견딜 수 있었나요? 어떻게 대처해 왔길래? 그죠? 대처 질문입니다. 처음 상담 약속했을 때와 지금 달라지는 거 변화 질문이죠. 자, 전략적 가족 치료 보겠습니다. 전략적 가족 치료 모델에 해당되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가족 상호작용을 지지하는 가족 규칙을 확인한다. 자, 이게 이제 결국 활류구리의 문제예요. 그래서 그 전략적 가족 치료는 가족들이 세워놓은 그 문제 해결 방법을 가족들은 그게 잘못된 방법인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하는데 그게 해결되지 않으면 그 잘못된 방법을 자신들이 열심히 안 해서 그런 줄 알고 더 열심히 해요. 그래서 이제 악순환적 고리에 이제 빠져드는 것이거든요. 이제 그러한 악순환적 고리, 이 활류고리, 이를 유지하는 규칙을 발견해내는, 그리고 이제 가족들이 세워놓은 그 방법이 아닌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는 겁니다. 문제를 보는 가족의 시선 변화, 이건 재구성이죠. 또는 긍정적 의미 부여하기, 가족을 유지시키는 활류고리, 그죠? 지금 가족 규정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는 거 모두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은 이제 역설적 지시 중에 증상 처방을 물어본 겁니다. 사소한 말다툼이 큰 싸움이 되는 과정에서 서로 상처를 주는 말이 쌓여 부부관계가 악화되었고 끝내 이혼까지 고려했어요. 자, 잘 알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보시죠. 집으로 돌아가셔서 일주일에 이틀을 정해놓고 두 분이 싸울 거리를 한 가지씩 찾아내서 부부싸움을 30분간씩 하라고 하는 것은 이게 증상 처방이죠. 자, 다음 사례 사육사 민수에게 준 과제. 결혼 후 분가한 민수는 부모의 지나친 관심에 시달려 왔는데 사육사는 민수에게 자신의 느낌과 주장을 부모 앞에서 당당하게 말하고 부모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수용하도록 하였는데도 계속 부모의 지나친 간섭은 계속됐다는 거예요. 사육사는 대안으로 민수한테 아예 거기 부모에게 조그만한 것 도움이라도 모두 요청하라고 되어 있어요. 지나친 간섭이라고 하는 이 증상인데 오히려 그 증상을 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역설적 지시입니다. 자, 4번 보면 게임 중독의 문제를 겪는 자녀가 새벽까지 게임을 하다가 중단하려고 하니까 좀 더 하지 그러니 그만두지 말고 계속해. 아니에요. 증상 처방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역설적 개입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참 보니까 역설적 개입이 계속 많이 나오죠. 보니까 그죠? 가족 변화에 대한 저항이 클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와 관련된 가족의 행동 체계를 정확히 파악하여 증상 처방 기법 맞죠? 원가족 분석을 중시하는 개입 방법은 원가족으로부터의 자아 분화니까 보헤네 다세대 가족 치료입니다. 치료적 이중 구속 이게 바로 역설적 지시죠. 그래서 이제 기억 니은 니을이 답인 걸 볼 수 있고요. 자, 그다음에 6번 치료적 이중 구속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지금 이게 이제 역설적 지시를 물어본 거거든요. 증상 처방 그죠? 증상을 이용하는 거. 빙상 기법은 누구 거예요? 사티어 거예요. 그래서 이제 틀렸고 지시적 역설적 지시니까 역설적 기법 맞고요. 치료자의 지시를 따라도 문제가 해결, 따르지 않아도 문제가 해결, 그죠? 자, 그래서 이게 치료적 이중 구속입니다. 무엇을 선택해도 성공. 자, 그 다음에 7번 가족의 문제가 개선될 때 체계의 항상성 균형이 위험하다고 판단되어 사용하는 전략으로 변화의 속도가 너무 빠르다. 지적하면서 좀 천천히 변화해라.
재직입법이죠. 이렇게 하면 가족들은 사회복사의 그런 치료자의 소극적인 태도가 잘못되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합니다. 재직입법인데 지금 증상처방과 재직입법이 역설적 지시에서 지금 문제가 나온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용기법이 지금 아직 안 나온 건데요. 그죠? 고된 체험을 하게 하는 거. 근데 이제 넘겨서 보면 자 8번에 가족계획기법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자 사회복지사가 가족을 수용하고 가족에 적응하는 것이 합류죠. 구조적 가족치료에서 자 두 성원들의 감정 영역에 제3음 성원을 분리하는 게 탈삼각하죠. 보행거. 가족의 상호작용 행동을 면접 상황에서 그대로 재현하는 것이 실현이죠. 이거 구조적 가족치료입니다. 문제를 유지하는 순환고리를 끊기 위해 문제 행동을 수행하도록 지시하는 것은 위헌화가 아니라 역설적 지시죠. 증상 처방이 그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히려 싸울 거리를 정해놓고 싸워라. 가족 성원의 문제를 다른 시각에서 보는 다른 방법으로 이해하도록 돕는 것이 재구성. 그죠? 재구성도 전략적 가족 치료입니다. 자, 그다음에 9번. 가족 구성원들 사이의 힘의 우위에 따라 대칭적이거나 보완적 관계가 형성된다. 이거 이번에 22회 때 헤일리의 전략적 가족 치료에서 헤일리가 제가 해설을 넣어놨는데요.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 간의 교환되는 행동 유형에 근거해서 대칭적, 보완적, 초보완적 관계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칭적, 보완적 관계 형성된다. 그럼 맞아요. 이제 하나 더 하면 초보완적 관계까지. 비언어적 의사소통이 가족의 욕구를 나타내는 메타 의사소통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가족이 문제 행동을 유지하도록 지시했다. 전략적 가족 치료 모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번에 가족 게임, 그러니까 지금 9번에서요. 그 보기의 첫 번째 지문과 두 번째 문장, 그 문장 해설 보면서 좀 알아놓고 계시고, 이게 이제 전략적 가족 치료에 해당된다는 거. 그 다음에 10번. 가족 사정 내용과 관련이 없는 가족 게임 모델은 뭐냐? 의사소통 유형은 사티였고, 그죠? 하해체계 간의 경계는 구조적 가족 치료, 가계도는 보행거, 문제를 불러서 파괴적인 역기능적인 악순환 고리, 전략적 가족 치료, 그죠? 그러니까 이야기 치료가 없네요. 자, 그 다음에 그 11번 옳은 것인데, 가족 구성원 간의 규칙화 역할을 재조정한다. 그죠? 그게 이제 구조적 가족 치료. 가족 구조의 재구조화예요, 그게. 그 긍정적 변화를 질문했다. 그건 뭐예요? 변화 질문이니까 해결 중심 가족 치료죠. 가족 구성원의 삼각관계에서 벗어나게 했다. 보행이죠. 그 다음에 문제가 상황되는 강하게 해야 역설적으로 개입한다. 역설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뭡니까? 역설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전략적 가족 치료죠. 가족의 상호작용 유형을 확인하고 문제를 위헌한다. 문제 위헌화는 이야기 치료입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인데 합류. 사회복사가 가족의 말투나 몸짓을 따라하는 것이죠. 라포를 형성하는 거. 이제 구조적 가족 치료에. 이제 기억이 맞았으니까 일단 3번은 날아가는 거죠. 이렇게 되면 관계성 질문. 어머니가 여기에 계시다라고 가정하고 관계성 질문. 해결 중심 가족 치료에 맞죠. 니은도 맞았으니까 일단 니은이 들어가야 돼요. 기억은 빠지고. 그러면 이제 1번, 5번, 4번이 돼줘야 합니다. 기억과 니은이 들어가줘야 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경계 만들기. 부모와 딸 갈등 상황에서 딸에게 부모의 과도한 통제를 관심과 염려야. 재구성이죠. 긍정적인 시각을 갖도록 하는 거. 경계 만들기가 아니라. 그래서 이제 디귿이 빠져야지 돼요. 그러면 이제 1번하고 4번만 남네요. 그죠? 자, 균형 깨트리기. 자, 지배적인 남편과 온순한 아내 사이에 사회복사가 아내의 편을 들어줘 자기 주장을 하게끔 하는 것은 균형 깨트리기가 맞아요. 그래서 기억, 니은, 리을. 균형 깨트리기는 누구 거죠? 민우진의 구조적 가족 치료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13번. 다음 예시에서 사회복사가 활용한 실천 기술은 저는 정말 나쁜 엄마예요. 저는 피곤하기도 하지만 성질이 나빠서 항상 아이들한테 소리를 지르고 선생님이 자녀에게 어떻게 하는지를 저에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사실은 자녀들과 더 좋은 관계를 가지고 싶다는 뜻이기도 하죠. 긍정적으로 지금 볼 수 있게끔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명명이죠. 자, 그 다음에 14번. 제가 아까 그 우리 역설적 개입에서 이제 증상 처방과 재직입법이 나왔다고 했잖아요. 이제 실질적인 예를 가지고 직접적 물어본 건 그거고. 근데 14번에서
전략적 모델 물어봤는데요. 거기에 2번에 증상 처방이나 고딘 체험 기법, 이 고딘 체험 기법이 실현 기법이에요. 실현 기법까지 이렇게 언급된 걸 볼 수 있습니다. 비지시적으로 활용한다가 아니라 지시적으로 활용하죠. 역설적 지시잖아요. 그 다음에 역기능적 구조와 재구조하는 걔는 누굽니까? 민우친이죠. 자, 그 다음에 가족 문제가 왜 일어나는지 파악하여 원인 제거에 필요한 전략을 사용한다. 자, 결국 이제 전략적 가족 질환은 지금은 왜 일어났는지 파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원인을 제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가족들이 그간에 만들어 놓은 문제 해결 방법이 아니라 새로운 문제 해결 방법을 찾아내는 거, 발견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가족 내 편중된 권력으로 인해 고착된 불평등한 위계 구조를 재배치한다. 권력을 재구조하는 그것도 민우친에 해당이 됩니다. 가족 구조의 재구조화에서 이 가족 구조를 재구조화한다는 것은 그 안에 가족 권력도 들어가 있어요. 가족 권력도 재구조하는 거. 자, 문제를 보는 시각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는 재명명 맞죠? 자, 이야기 치료인데요. 저는 조그만 어려움이 있어도 쉽게 좌절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문제 내재화예요. 문제가 내 안에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여기서 분리시키는 거죠. 그 좌절감이 당신으로 하여금 새로운 일을 못하게 하는군요. 그래서 이제 그 좌절감을 당신과 분리시킨 거예요. 클라이언트와. 그죠? 문제 유연합니다. 2번인데요. 이제 가족 치료 모델의 개인 목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문제 중심 이야기에서 벗어나 새롭고 건설적인 가족 이야기로 작성하는 것은 이야기 치료입니다. 맞아요. 자, 가족관계 역기능을 유발하는 가족 위기에 경계를 변화시키는 거. 그게 바로 이제 구조적 가족 치료죠. 가족이 미분화에서 벗어나 가족 체계의 변화를 달성한다. 미분화에서 분화되게끔 하는 거. 보현이죠. 보현의 다세대 가족 치료입니다. 자, 3번이 옳지 않네요. 자, 의사통과 행동 문제의 순환고리. 역기능적인. 그죠? 순환고리, 악순환고리. 그래서 이제 그건 맞고 전략적 가족 치료. 자, 문제가 일어나지 않은 애외 상황을 찾아낸다. 애외 질문이죠. 따라서 해결 중심 가족 치료 맞아요. 자, 그 다음에 그 499쪽에 지금까지는 가족 내부 그리고 이제 가족 세대 간에 개입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었고 모델이었고, 근데 이제 가족 외부 환경에 대한 개입입니다. 그중 이제 가족 옹호인데, 가정폭력으로 이혼한 영미 씨의 전 남편은 딸의 안전을 확인해야 양육비를 주겠다고 하면서 딸의 휴대번호도 못 바꾸게 하고, 그리고 영미 씨는 아버지의 언어적 폭력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는 딸에게, 그러니까 전화를 하면서 계속 언어적 폭력을 하는 거죠. 욕설도 하고. 그래서 이제 사회복사는 이에 대한 사정평가하고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불안감이 가정폭력을 사실상 지속된다고 판단해서 양육비 이행 지원 서비스를 받도록 하고 아버지의 전화를 차단시켜버렸어요. 이게 바로 가족 옹호입니다. 자, 이제 23회 기출문제 풀겠습니다. 자, 그 4번 보면 해결 중심 모델에서 출제된 문제인데요. 주요 원리로 옳지 않은 것은 해결 중심 모델은 강점 관점이죠. 얘는 강점 관점이에요. 강점 관점. 자, 건강한 것에 초점을 둡니다. 근데 2번 증상 감소에 둔다. 틀렸죠? 2번이 옳지 않아요. 증상을 감소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 해결책을 찾고 긍정적인 변화를 촉진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건강한 것에 초점을 둔다라고 되어 있죠. 자, 현재에 초점을 맞추고 미래 지향적이죠. 현재에서 미래로 가죠. 자, 하지만 이제 과거의 성공 경험도 중시 여긴다. 이건 맞는 거죠. 그죠? 현재에 초점 맞추고 미래 지향적이다. 과거에 초점을 맞춘다. 그러면 틀리죠. 그렇지만 과거의 성공 경험을 중요시 여긴다. 그건 맞는 거예요. 왜? 성공 경험이니까. 그죠? 그걸 중요시 여기는 것이고. 그 다음 이제 클라이언트와의 협력적 관계를 중요시하죠. 일단 기본적으로 이건 강점 관점이에요. 이 강점 관점은 클라이언트를 파트너로 여기죠. 협력적 관계. 자, 그 다음에 탈이론적이고 비규범적이다. 이것도 자주 나왔던 논점이에요. 자꾸 이걸 이론적이고 규범적이다.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탈이론적이고 비규범적이다. 그죠? 좀 여기 자세히 5번 보충 설명 좀 해놨는데 읽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 5번. 다음 사례에 해당하는 가족 개입 기법. 끊임없는 잔소리로 말다툼이 잦은 갈등을 겪고 있는 부부. 말다툼하는 부부네요. 말다툼을 하는 부부에게
매일 1회 시간을 정해서 30분 동안 아예 부부싸움을 하라고 시켜버렸어요. 말다툼을 하면서 부부싸움을 하는 부부에게 아예 시간을 정해놓고 싸워! 라고 했어요. 이거 뭐예요? 증상 처방입니다. 그죠? 이거 지금 증상 처방이죠? 증상 처방은 이거 보니까 증상 처방이 안 나왔어요? 증상 처방은 어디에 들어가죠? 역설적 지시에 들어가죠. 그죠? 역설적 지시. 자, 증상 처방. 그다음에 제지 기법까지 이 두 가지는 우리 시험에 이미 출제가 되었어요. 그죠? 하나만 아직 안 나왔는데 실현 기법이 아직 출제는 되지 않았지만 역설적 지시에 해당이 되죠. 이 치료적 이중구속이라고도 하는 역설 지시. 그죠? 역설적 지시. 자, 그다음에 6번인데요. 가족 치료 모델의 개인 목표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하고, 자, 우리 이 5개 가족 치료 모델 다 집어넣어 놓고 한 문제로 이렇게 냈습니다. 자, 1번 해결 중심 가족 치료. 가족이 문제 중심에서 벗어나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실행하도록. 맞죠? 맞고. 그다음 이제 다세대 가족 치료. 가족 구성원의 불안 감소 및 미분화된 원가족과의 관계에서 자아분화를 증진시킨다. 맞아요. 자아분화 증진. 미분화된 원가족 관계에서 불안 감소. 다세대 가족 치료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목표입니다. 불안을 감소시킨다. 그다음에 자아분화를 증진시킨다. 그죠? 자, 그다음에 구조적 가족 치료. 역기능적 가족 구조를 재구조한다. 맞습니다. 뼈대를 바로 세우자. 아까 이제 다세대 가족 치료는 피는 못 속여. 원가족으로부터의 피는 못 속여. 원가족으로부터의 이제 자아분화인데, 자, 그다음에 경험적 가족 치료. 자아 존중감 향상. 아까 문제 풀었었죠. 이전 문제 풀었었죠. 이전 시간에. 근데 이제 그 경험적 가족 치료는 의사소통 생각해야 돼요. 일정과 불일정. 자존감의 문제다. 그죠? 자아 존중감의 향상, 의사소통 방식의 변화. 맞는 거예요. 자, 전략적 가족 치료. 다양한 전략을 활용하여 제시된 문제 원인을 찾는다. 원인을 찾는다. 여기 틀렸어요. 네. 원인을 찾는 것보다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 변화에 중점을 둬요. 그리고 가족들이 만들어 놓은 문제 해결 방법이 아니라 새로운 문제 해결 방안을 강구 찾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5번이 옳지 않습니다. 자, 이 이야기 치료까지 사실 나온 거죠. 그죠? 이야기 치료를 지문에다 넣어가지고 틀리게끔 나왔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6개 우리 모델을 공부하는데 이 6개 모델 다 나왔던 것들 잘 알고 있어야 하고, 그다음 이제 가족 환경에 대한 계보로서 가족 옹호까지 나왔던 거 그거 다시 한번 잘 정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